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11%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가 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분봉상, 이게 지금 5분봉인데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받으면서 대한광통신도 올라가다가 제약이 좀 걸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를 하는지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싹 다 팔고 도망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대한광통신 윗꼬리를 좀 길게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매수를 해주면서 최고로 매수 많이 했었던 지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온 구간인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지금 공시사항도 한 가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내가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특히나 최근의 구간에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신 분들까지 해서 우리가 이 종목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시겠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것 이제는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진행했었기 때문인데, 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광통신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이런 분들의 매도세에 가로막혀서 갑작스럽게 하락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은 유튜브를 자동으로 추천받은 개인분들이 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이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대한광통신이 지금 어떤 구간에 맞닥뜨리고 있나라고 봐주시면 되냐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초록색 선 라인 있죠? 이 초록색 선 라인이 바로 이동평균선 60일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앞전에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과 지금 동일한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대한광통신인데, 자, 이 구간 보시다시피 엄청난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최근의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는 챙겨 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 대한 공시사항이 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8월 5일 날 나왔었던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 대한 공시사항에 대해서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는 지금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대한광통신 앞전에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이런 구간에서도 투자 경고로 들어가고 쉬어갔고, 이 구간에서도 투자 경고로 들어간 이후로 급락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투자 경고로 들어가 놓고 이렇게 쉬어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살짝 더 아래 구간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잡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단 투자 경고에 대한 요건을 체크를 좀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이 키움증권 오류인지는 몰라도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시사항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소 공시에 들어가서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일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8월 6일이었는데 쭉 내려서 우리가 이 단기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초장기 불건전 요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투자 경고로 진행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판단일 T의 종가가 오전일 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자, 그러면서 판단일 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 자, 그러면서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 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1번과 2번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5일 전보다 60% 이상 상승인데, 자, 우리가 5일 전이라고 하면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자, 종가가 9,250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9,250원 곱하기 1.6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얼마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4,8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서 오늘 금요일 날의 종가를 우리가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금요일 날의 종가가 11,460원이었다 보니까 나누기 11,460원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와서 종가 마감을 해야지만이 이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단기급 등의 첫 번째 케이스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상한가에 못 간다라고 초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좀 낮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짚어봐 드렸었던 그 가격까지 얼마 여러분들 바로 이 14,800원이라고 하는 가격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거기서 종가 마감을 하는지 지켜보고 대응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한광통신 이런 구간에서도 연속적으로 상한가 발생시켜 놓고 또 상승하는 바람에 투자 경고로 들어가 놓고 다시 한번 유토 당시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급락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투자 경고 지정됐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진행했었던 만큼 일단 오늘 13% 정도에 버텨주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하는 바람에 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14,8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찍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비중을 줄여두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 단기급 등이 아니라 초장기 불건전 요건으로도 충분히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초장기 불건전 요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케이스인 1년간 초과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 이것은 그냥 해당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년 전 대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의 케이스는 해당이 되고, 자, 2번의 케이스 판단일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인지를 좀 체크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하면은 범위대가 딱 여기까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누가 봐도 지금 가장 높은 가격으로 올라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날 이 캔들, 그러니까 8월 5일 캔들에서 슈팅을 줬었던 이 캔들 밑으로 가지 않는 이상, 오늘의 종가가 이 밑으로 가지 않는 이상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일단 지금의 상황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3번의 케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판단일 T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15일간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의 계좌가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근 15일간의 어떤 거 여러분들 10개 계좌로 들었다 놨다 하지 말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이 주가 조작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불건전이라는 딱지도 붙고 있는 상황이고,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장 끝나기 전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면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광통신 추가적인 이 눌림목 매수 타점을 공략해 들어갈 수 있는 투경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투자 경고 매매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먹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투자 경고 매매법을 1,000만 원씩도 받아가시면서 유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냥 무료로 오픈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일단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투자 경고 매매법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경고로 들어간 지 4일차 때 종가상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일차 그러면서 좀 더 눌림목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4일차까지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종가상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투자 경고 매매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우리 일반적으로 투자 경고 열흘차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던 종목이 투자 경고가 딱 지정이 되는 순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냐면요, 한번 일단 4일 정도까지는 눌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6일차까지 슬금슬금 돌아서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직전까지 갖다 붙여놓는 케이스, 아니면은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루 눌러놓고 해제시켜놓고 날아가 버리는 케이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진행이
지정이 되는데,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과연 먹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이때 당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을 때가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월 13일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월 13일경의 공시사항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대한광통신 3월 13일. 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서 2차적으로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4월 16일경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죠. 자, 우리가 이때 당시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정확하게 날짜로는 4월 1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월 13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4월 13일 날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4일차 때 이 구간에서 잡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찔한 구간도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는데, 자, 그 이후로도 이때 당시에 투자 경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4일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 구간이 4일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요 정도는 시세가 나왔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대한광통신 케이스 한 가지만 보면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럼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원익홀딩스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익홀딩스도 지금 굉장히 차트가 수상하네요. 한번 슈팅 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최초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9월 12일 날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 9월 12일에 공시사항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체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9월 12일, 그러면서 원익홀딩스가 4일차 때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으면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줘 버리는 바람에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고 4일차 매수 쭉 올라갔었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투자 위험에서 투자 경고로 내려오면서 하나 둘 셋 넷을 따져봤을 때는 여기가 4일차였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 우리 이렇게 횡보 과정을 거쳐주다가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원익홀딩스인데, 공시사항 한 가지씩 다 풀어드리면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시사항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익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종목에서 먹혀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아무튼 간에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대한광통신이 오늘 이 상승 흐름을 더 추가적으로 보여주면서 윗구간에서 잘 머물러주고 8월 5일에 종가보다 높은 구간에서 종가 마감할 시에는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요건에 의해서? 바로 이 초장기 불건전 요건에 의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될 수가 있는 대한광통신인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4일차 때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 눌림목 공략까지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간에 무엇이다? 바로 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대한광통신 매우 매수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외국계 합이 아직까지 표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오후장까지 지켜보면서 대한광통신 타점 좀 이어나갈 겁니다. 자, 이 대한광통신 특히나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급락이 연출될 수가 있겠고, 5월 12일 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3,5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해주셨고,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5월 12일 날에 최고가를 찍었었던 당시에 대한광통신 이미 매도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전에 보내드렸었던 것처럼 똑같이 안내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전에도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 대한광통신을 28,550원형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 안내를 드렸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떠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떠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면요, 이 평단 비중별로 대한광통신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타점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로 인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 댓글에다가는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해 주시면서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평균 단가랑 비중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 내가 대한광통신을 25,000원 구간에서 100% 다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아서 이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눌림목 매수 타점 잡겠다라고 했었는데 나는 이 매수할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살짝 줄여둔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50%까지 줄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어디에 여러분들 눌림목 매수 타점에서는 100%까지 또 눌려주시면서 어느 정도 손절을 감행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평단가를 낮춰놓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건데,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지금 남겨두시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그때 보내지 뭐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타점을 우리가 받아야 될 때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겨두시면은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온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 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의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 엮여 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 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 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 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 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 중에 지금 18%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윗방향으로 계속 돈을 질러봐주고 있죠.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까지 해서 계속적인 상승세 무난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도 갑작스러운 매도 물량을 쏟아내곤 하니까 우리가 일단 프로그램의 매매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이어나갈 겁니다. 일단 VI 같은 경우에는 2차로 24%에 위치해 있는 대한광통신인데, 지금 흐름 너무 좋은 상황으로 만약에 오늘 바로 이 이동평균선 60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구간 우리가 이 다시 한번 상승세 무섭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구간이면서 눌림목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60선이 지지선으로 바뀔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한광통신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바로 이렇게 코닝의 시세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코닝 지금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무섭게 올라가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이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어느샌가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자, 이 말씀드렸었던 네 가지 종목이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뭡니까, 여러분들? 광통신 관련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대한광통신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지금 보시다시피 드론 라우터를 넘어서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까지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중국산 광트랜시버 퇴출 타진이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고, 자, 이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대한광통신 이런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자, 우리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다?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00억 가까이 지금까지 해서 거래대금을 터뜨려 주면서 이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상승할 때 당시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무섭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일방향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단 홀딩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본인들의 물량을 던져가면서 대한광통신을 엑시트할 준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대원전선이 여기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평균 단가를 추가적인 매수를 토대로 낮춰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본인들의 물량을 일단 정리를 했었던 그 정황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매수를 토대로 이렇게 비중을 늘려가던 대원전선을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떠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대원전선이 올라가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왔었던 그 계기가 됐었죠.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를 진행하고 얼마나 그들이 들고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자, 앞전에 이 대한광통신의 숨결을 애초에 불어 넣었었던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퍽 하고 늘어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었던 이 외국인들은 이 윗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을 철저하게 매도하고 떠났었던 흔적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5월 12일 날 최고가를 찍었었던 이때와 그 다음 날까지 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쏟아냈었는데, 프로그램 매도를 토대로 쏟아냈었는데, 그 이후로도 한 번 더 이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도를 토대로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 대한광통신을 들고 있는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 이 수급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유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특히나 JP모건, 골드만삭스, 그러면서 모건스탠리까지 해서 얘네가 거의 한 700만 주 가까이 들고 있었는데, 지금 이 주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세 개를 합친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260만 주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었던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한번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에서는 크게 출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앞전에 이 구간에서 이미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부분 타점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단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거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다가는 특히나 이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는 케이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래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추가적인 급등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는지까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 안내를 드릴 거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단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단 비중별로 대응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자, 앞으로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